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혜숙. 한때 재계 7위 한강그룹 창업주의 장녀였던 그 이름을 그녀는 10년 전 어느 날 조용히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혜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는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바코드 스캐너의 삐소리, 손님들의 장바구니 속 생활의 무게, 계절마다 바뀌는 진열대의 상품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10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밀은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마트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황금빛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춤을 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쇼핑 카트의 덜커덩거리는 소리. 도혜숙은 계산대 앞에 조용히 서서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이곳에서 일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마트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익숙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혜숙은 늘 그랬듯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잠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무는 햇살,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 이 정도면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도 그녀의 거칠어진 손등에는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크림 대신 마트 행사 중인 저렴한 핸드크림을 바르고 고급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살.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평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니까요. 진열대를 정리하던 혜숙의 눈앞에 사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성실한 청년. 그는 장모님을 볼 때마다 묘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같이 드세요. 지수가 삼겹살 구워드린대요. 아이고,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나는 집에서 죽 끓여 먹을게. 장모님, 지수가 걱정해요. 혼자 계시는 거. 혜숙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민호야. 나는 혼자가 편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딸인 지수조차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처럼 장모님은 늘 현재만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우아한 손놀림, 바른 자세, 그리고 가끔 무심코 튀어나오는 교양 있는 말투. 이 모든 것이 평범한 마트 직원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본래 다른 세계에 속했던 사람처럼. 휴게실에서 혜숙은 커피를 마시며 오래된 핸드폰을 꺼냅니다. 배경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다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밀려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던 저택. 고급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던 날들. 하지만
그 빛나는 순간들 속에서도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만 홀로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 이 정도면 괜찮아. 해숙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그 일은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마트는 늘 그랬듯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부들이 저녁 식사 재료를 고르고 학생들이 과자를 사고 노인들이 천천히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을 담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공기가 변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마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병에 수십만 원은 좋기 할 명품 향수. 그리고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선경물산의 사모님, 이선영이었습니다. 여기죠? 도혜숙 씨가 일한다는 곳.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트를 가릅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해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손님, 저를 아십니까? 물론 알죠. 선영이 계산대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남편 법인카드로 몰래 물건 사고 다니는 여자를.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 진열대를 정리하던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해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용히 얘기할까요? 오해? 선영이 비웃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선경물산 법인카드네요. 이 마트에서 당신이 쓴 거 맞죠? 그 카드는 제 카드입니다. 마트 직원이 재벌 회사 법인카드를.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이때 민호가 급히 달려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씁니다.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장모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난하면 참아야죠. 선영이 소리칩니다. 감히 남의 돈에 손대고. 그리고 팍!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마트 전체를 채웁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해숙의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갑니다.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번져나갑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마치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어디선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손님들이 충격에 휩싸여 숨을 삼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그는 간신히 자제합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충격과 믿을 수 없음이 뒤섞인 목소리. 도둑질한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죠. 선영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입니다. 승리한 사람처럼, 정의를 실현한 사람처럼. 하지만 해숙은 다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눈빛 속에는 깊고 차가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있습니다. 그 카드는. 해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일하는 회사. 한강그룹 하청업체죠?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해숙이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풉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그 유니폼. 단정하게 접어 계산대 위에 놓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모님.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트 사장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님,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10년간 감사했습니다. 해숙 씨, 잠깐, 이게 무슨. 당황한 사장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해숙은 조용히 마트를 나섭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결코 패배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끝낸 사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승리한 듯 비웃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의 작은 원룸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문이 열리고 민호와 딸 지수가 들어섭니다. 지수는 어머니의 뺨에 아직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보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 괜찮아, 지수야. 나는 괜찮아. 해숙이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계속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민호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장모님, 고소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 폭행죄로. 목격자도 수십 명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 민호야. 왜요? 그 여자가 장모님을 때렸는데. 그것보다. 해숙이 소파에 앉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지수야, 민호야. 그 카드. 정말 내 거야. 선경물산 법인카드가 아니라 한강그룹 법인카드지. 민호가 놀란 눈으로 해숙을 바라봅니다. 한강그룹이요? 그 재계 7위?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한강그룹 창업주의 장녀였어.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본명은 맞아. 도해숙. 하지만 그때 내 이름은 한해숙이었지. 25년 전 나는 한강그룹의 장녀로 태어났어. 아버지는 창업주였고 우리 집안은 재계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지. 하지만 나는 그 세계가 싫었어. 해숙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한해숙이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어. 한강그룹 장녀를 봤지. 내가 입는 옷, 타는 차,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모든 게 평가의 대상이었어.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뭔가를 원했어. 인맥이든 돈이든 지위든. 그리고 나는 결혼했어. 너희 아빠 도진우. 사랑해서 결혼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 한강그룹 장녀가 시집갔다. 저 남자 운 좋네. 그런 말들만 들렸지. 지수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내 동생들은 달랐어. 한민수, 한지혜. 그들은 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누나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해숙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 진우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내 동생들은 찾아왔어. 상복을 입은 나에게 서류를 내밀었지. 진우의 지분을 넘기라고.
어차피 혼자서는 경영 못한다고, 회사는 자기들이 잘 지킬 거라고. 해숙이 쓰게 웃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어. 그리고 말했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어. 이 세계를 떠나겠다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름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곳을 떠나겠다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정리했어. 지분을 팔고 집을 처분하고 이름을 바꿨어. 한해숙에서 도해숙으로. 너희 아빠 성을 따른 거야. 그리고 아무도 우릴 모르는 이 동네로 왔지. 10년 동안. 해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10년 동안 나는 마트에서 일했어.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어.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들.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이 되는 세상. 나는 그곳에서 진짜 사람의 온기를 배웠어. 민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그 법인카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야.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냥 갖고만 있었지.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한테도. 해숙이 딸의 손을 꼭 줍니다. 너를 그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지수야.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 너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 해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은 숨을 수 없겠구나. 다음 날 아침 선경물산 사장실. 사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메일. 발신 한강그룹 구매본부. 제목 하청 계약 전면 해지 통보. 지금 당장 한강그룹에 전화해. 사장이 비서에게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확인해봐.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한강그룹에서는 더 이상 통화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뭐? 사장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우리 매출의 70%가 한강이라고. 이게 해지되면 회사가 망한다고. 문이 벌컥 열리고 선영이 들어섭니다. 그녀도 급한 표정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데. 사장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한강그룹에서 갑자기 계약을 끊었어. 뭐? 그게 무슨? 내가 뭘? 어제 당신이 마트에서 소란 피운 그 여자. 선영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집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날 오후 선경물산의 주가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는 침울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강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직원 200명이 실직 위기입니다.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칩니다. 대체 왜 갑자기 계약을 끊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습니다. 진짜 회사 망하는 거야? 나 대출도 있는데. 어떡하지? 애들 학원비는. 누군가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한강그룹 회장실. 한민수, 해숙의 남동생이자 현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선경물산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마. 한민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끝난 거야. 하지만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상관없어. 한민수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중앙에 해숙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누나, 드디어 움직이시는 건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선영이 마트 앞에 서 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트 직원이 해숙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작은 카페. 해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서는 마트 직원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섭니다. 해숙을 보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도해숙 씨, 앉으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냥 담담한 권유. 선영이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해숙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회사가 이 지경이 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직원들이 다 실직하게 생겼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제 잘못 때문에. 해숙이 조용히 선영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제발. 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발 한강그룹에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그날 당신이 제 뺨을 때릴 때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기회를 생각하셨어야죠. 선영이 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테이블에 똑똑 떨어집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혼자 벌을 받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제발. 해숙이 천천히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어요?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때린 이유가 뭡니까?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재벌가 며느리로 산다는 게. 선영이 눈물을 닦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에요. 조금만 실수하면 구박받고 시댁에서는 늘 무시하고 남편도 회사 일에 바빠서 신경 안 써요. 나는 그냥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선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나가면 제가 덜 초라해 보일까봐. 제가 정말. 해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의 빛이 스칩니다. 나도. 해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마음 압니다. 선영이 고개를 듭니다. 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살았어요. 재벌가의 딸로, 며느리로. 숨막히는 그곳에서 웃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화낼 수 없는 순간들 모두 경험했죠. 해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10년 전 나는 도망쳤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마트 계산대 앞에 섰죠. 그곳에서 나는 해숙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돕니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도해숙으로 살 수 있었죠. 선영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숙이 다시 선영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마트 직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하세요. 당신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선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기회를.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모님. 해숙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회사를 살리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게 끝나면 나도 생각해보죠. 해숙이 카페를 나섭니다. 선영은 자리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경물산 본사 로비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모님 이선영이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경솔하게 행동해서 여러분 모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선영이 고개를 듭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그날 이후 선영은 변했습니다. 협력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과했고 은행과 협상하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선경물산에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강그룹 인수 제안. 임원회의 실이 술렁였습니다. 인수? 한강그룹이 우리를 인수한다고? 조건은 뭡니까? 사장이 서류를 읽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직원 전원 고용 승계, 협력업체 계약 유지, 경영권은 그가 멈춥니다. 한강그룹 공은 도해숙에게. 도해숙? 그게 누구입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들어섭니다. 더 이상 마트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우아한 자세.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해숙입니다. 아니, 그녀가 잠시 멈춥니다. 한해숙입니다. 한강그룹 창업주의 장녀이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만났죠. 거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겁니다. 회사 이름도 바꿀 거예요. 새 이름은. 해숙이 미소 짓습니다.
한강휴먼스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했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재개했습니다. 선영도 진심을 다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해숙의 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그는 회의실 밖에서 해숙이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 마트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멋지십니다. 해숙이 회의를 마치고 나옵니다. 민호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민호야. 장모님,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해숙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니까. 10년 동안 숨어 사신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아니. 해숙이 손등을 쓸며 천천히 말합니다. 그 10년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였을 거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권력으로 관계를 맺는. 하지만 마트에서 보낸 시간들이 나를 바꿨어. 거동 불편한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고 엄마 없이 온 아이에게 초코파이를 건네고 새벽부터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와 커피를 나눴던 그 순간들.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게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제 장모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배운 걸. 해숙이 창밖을 향해 부드럽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구나. 3개월 후 한강그룹 본사. 해숙이 긴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섭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민수 회장. 그녀의 남동생. 깊게 숨을 쉬고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누나. 10년 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앉으세요. 민수가 소파를 가리킵니다. 해숙이 조용히 앉습니다. 선경물산 인수건. 고맙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니에요, 누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 누나가 원하시는 거라면.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저는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해숙이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알고 있었어? 물론이죠. 민수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누나가 어디 사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나가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 민수야. 형부가 돌아가신 그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누나를 내쫓다시피 했죠. 회사가 중요하다고, 경영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책임지는 게. 그래서 누나를 밀어낸 거예요. 그 일은. 아니에요, 누나.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나가 떠나신 후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가족이 뭔지, 회사가 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려는 거였죠. 해숙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누나,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한강그룹으로. 민수야. 해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이제 한강휴먼스가 편해. 거기가 내 자리야. 하지만 대신 해숙이 미소 짓습니다.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 우리 지혜도 불러서. 가족으로.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요? 누나. 10년 동안 도망쳤어. 이제는 가족과 화해할 때가 된 것 같아.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한강휴먼스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했고 협력업체들도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해숙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해숙 대표님, 10년 동안 왜 신분을 숨기고 계셨나요? 해숙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잃어봐야 아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을요? 이름, 재산, 명예.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보였어요. 해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람의 마음. 해숙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요. 재벌가의 삶과 마트 직원의 삶. 어느 쪽이 더 행복하셨나요? 해숙이 잠시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둘 다 나의 삶이니까. 다만요. 재벌가에서는 한해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없었어요. 마트에서는 아무도 몰라주는 도해숙이었지만 비로소 내가 있었죠. 그럼 지금은요? 해숙이 환하게 웃습니다. 지금은 둘 다예요. 한해숙의 경험과 도해숙의 마음. 그 둘이 만나 지금의 내가 됐어요. 기자가 메모를 하다가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아니, 더 빨리 했어야 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성공을 돈으로 재요.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직책인지, 무슨 차를 타는지. 해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잠들 때 얼마나 평온한지로 재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할 때가 더 평온하셨나요? 네. 거기서는 아무도 제게 뭘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괜찮았죠. 그날 저녁 해숙은 딸 지수, 사위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사 봤어요. 멋있더라.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무슨 멋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지. 그래도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혼자가 아니었어. 해숙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너희가 있었잖아. 민호도 너도.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나를 지탱해줬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해숙은 우연히 예전에 일하던 마트 앞을 지나게 됩니다. 잠깐 들러도 될까? 당연하죠, 장모님. 마트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해숙 씨,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어머. 요즘 대표님이시라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마트에서 일하는 거죠. 모두가 웃습니다. 해숙이 계산대 앞에 섭니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그곳. 손을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그립나요? 민호가 묻습니다. 응.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곳이야.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맞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 해숙이 미소 짓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지. 마트를 나서며 해숙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10년의 침묵. 그것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잃고 이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녀는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당당히 서 있는 삶. 1년 후 한강휴먼스 사옥 준공식. 해숙이 단상에 섭니다.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온기, 사람의 진심. 한강휴먼스는 그것을 실현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숫자보다 관계가 중요한 곳, 성과보다 행복이 우선인 곳.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해숙이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과 악수합니다. 그 중에 선영도 있습니다. 대표님, 아니 해숙 씨.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당신이 스스로 기회를 만든 거예요, 선영 씨. 해숙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해숙은 홀로 새 사무실 창가에 섭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동생 민수입니다. 누나 축하해요. 기사 봤어요. 고마워 민수야. 다음 주 일요일 지혜네 집에서 가족 모임 해요. 누나도 오시죠? 해숙이 미소 짓습니다. 갈게. 지수랑 민호도 데리고. 좋아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거네요. 전화를 끊고 해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해숙에서 도해숙으로. 도해숙에서 다시 한해숙으로. 그녀는 이제 두 이름 모두를 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꿈도 모두 그녀의 것입니다. 10년의 침묵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남긴 것들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진실한 삶,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해숙은 손을 펴 창문에 댑니다. 이제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